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연자들께서는 좀 더 좀 전문적인 암 관련된 주제를 다뤘고요. 저는 좀 암 치료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학제 진료라는 것은 좀 생소할 것입니다. 보통 병원에 오게 되면 의사 선생님과 1대1 대면 진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 진료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다학제 진료라는 것이 생소한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특정한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상적 경업, 자격, 기술 수준이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런 어떤 의견을 교환해서 치료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다학제 진료팀이 되겠습니다. 다학제 진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폐암입니다. 조금 전 정성수 교수님께서 척추에 전이된 폐암을 ABC 군으로 나누었을 때 C군에서 가장 치료 성적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학제 팀을 만들어서 주 1회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질환에 대한 것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의 발전을 가져왔고 생존율의 향상을 보여줬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에 의한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폐암이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폐암에 대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다학제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흉부외과, 호흡기 내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이런 의료진들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하는 모습이고, 이게 환자가 있고요. 다양한 과에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에서 치료까지 최선의 치료가 시기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환자에게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암 다학제 진료를 할 때 되면은 각 진료과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이 서로 다릅니다. 호흡기 내과는 이제 폐암의 진단, 병기 판정, 호흡기에 대한 합병증 치료를 하고, 흉부외과는 주로 이제 외과적 수술이라든가 이제 개용 폐조직 검사라든가 흉곽경 시술을 하고, 방사선 종양학과는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양학과는 항암요법, 우리 그 김성근 교수님 이야기했던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의 어떤 전신적 치료와 함께 요새는 이제 신약 임상 시험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신약 임상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종양내과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병원은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고요. 서울 성모병원 암센터, 폐암센터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11년까지 이제 한 4,246명의 생존율을 분석했는데, 이건 2004년 이전 다학제 치료를 하기 이전 기간에는 폐암의 5년 생존율이 17%였습니다. 그런데 다학제 진료를 시작하는데 5년 생존율이 거의 2배, 35%로 올라갔고, 각 병기별로 보게 되면 1기가 이전에는 54%된 게 이후에 다학제 진료 후에는 80%까지 좋아졌고, 생존율이 4기의 경우 전이된 암에도 생존율이 3%였던 것이 다학제 진료 후에는 10%까지 올라가는 이런 치료 성적의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학제 진료 전에는 17%이던 5년 생존율이 다학제 진료 후에 35%까지 2배 이상 상승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다학제 진료를 한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한 95% 이상의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부산, 울산에서도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인천, 부산이 한 6번째쯤 됩니다. 거의 잘 되지 않고 있고, 경남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야구하고 비슷하게 쭉 그냥 롯데 자이언트 성적 비슷한데, 이렇게 실제 부산에서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이 부산 환자들이 이쪽 서울로 옮겨가서 치료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산에서 다학제를 할 수 있는 환자의 N값, 실제 숫자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부산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욱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칙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진료 방법을 다 포함해야 되고, 스탠다드 표준 진료를 제공해야 되고, 환자가 반드시 이런 치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다학제팀 진료팀 구성을 보면 모든 핵심 진료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분야가 다 참석해야 되고, 그다음 팀을 그렇게 맞게 구성한 다음에 환자를 의뢰하고 소통하는 프로토콜을 미리 마련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의뢰가 왔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이 정기적인 모임,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고 했는데 이 다학제 팀들은 환자가 있든 없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떤 질환과 혹은 팀원들 간의 어떤 소통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다학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진료의 내용들을 반드시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진료 방법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진료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의 표준 진료 방침을 정하는 그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팀원들이 자기가 스탠다드라고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방침들을 같이 서로 공유하고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는 치료 자체에 대한 것, 어떤 질병, 환자, 어르신 관련 요소 이러한 것들이 같이 포함되게 되겠고요. 이 환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학제 진료의 내용과 모임 과정에 환자에게 설명을 미리 해주고 그리고 이런 환자에게서부터 피드백 받은 의견들을 다학제 진료 모임에서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에게는 또 우리가 공유했던 내용들을 알려주고 또 우리 팀에서 결정된 추천 사항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와 이 가족들도 반드시 어떤 치료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학제 진료팀 모이면 예측 가능한 진료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도록 미리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임으로써 실시간에 여러 의료진들이 같이 모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빠르게 그냥 동시에 결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환자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1대1로 하는 것과 똑같이 직접 대면을 하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족할 때는 또 다음 모임에서 또 검토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학제를 통해서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료의 계획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치료 결과가 그 다학제 치료 이전 이후에 확실히 좋아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환자가 최신의 임상 연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환자로 봤을 때는 여러 명의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본인이 위로를 많이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복된 A, B, C, D 의사가 서로 중복되는 의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도 우리가 지양할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전문가들이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또 보다 책임감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학제 팀이 자체가 우리가 또 갖는 이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서 의사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혼자 독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담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팀 구성원들의 이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상대방의 어떤 의료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사 결정 과정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에비던스 베이스 가장 그 근거에 중심된 그러한 진료를 우리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된 진료에 의한 이해와 준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다학제 클리닉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다수의 의료진으로부터 조언을 받다 보니까 각 의료진들이 추천한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분위기가 딱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서로 소통하는 것, 완전히 이제 따로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아주 민주적으로 이제 이번하게 의견을 나누는 경우, 그다음 독재적인 것. 한 분이 연세가 좀 많다거나 학번이 빠르다거나 평소에 뭐 좀 아주 굉장히 좀 외향적인 이런 분들이 독재적으로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임상 연구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 참여 의료진의 인품, 전문성에 따라서 진료실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료실 분위기 문제인데요. 어느 한 명의 의사가 독재적이라 그러면 대안 논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과에서 가장 이제 윗분이 일본이 마찬가지죠. 첫 번째 대신 주임 과장님이 그냥 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러게 되면 대안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고 참여자들은 미리 자기 의견이 이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그분의 의견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분이 그냥 내는 의견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별로 실제 다학제라기보다는 모양만 다학제인 경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을 자꾸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고 그리고 선의로 좀 우리가 모여서 잘해보자는 것들이 결국 마음의 상처만 있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들게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진료의 품질보다는 내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더 많이 내는 이러한 면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학제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고요. 그런 이러한 부분들 잘 개선해서 성공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 중심적으로, 의료진이 아닌 환자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의 의료진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명확히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 명의 의사들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는 필요성이 있음을 또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종합해 보게 되면 다학제 진료는 주로 표준 치료 방침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미 표준 치료 방침이 정해진 경우는 사실 다학제가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준 진료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암에 있어서는 한 20-30%가 됩니다.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맞춤 치료, 그러니까 환자에게 맞게끔 다학제 진료팀들이 협의해서 맞춤 치료를 제공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환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토탈 케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환자가 아니고 우리 환자, 명의라는 TV 프로그램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없습니다. 명진료팀이 있고,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동안은 미국에는 명의가 없더라고요. 엑스퍼트라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능숙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지 우리나라 같은 명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진료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학제 진료는 우리가 치료 대상을 결정하게 되면 예약을 하고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미리 검토하고 다학제 진료를 시작한 후에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진료실 분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아무런 다학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 삼성병원의 폐암센터인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부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은 다학제 안 하느냐?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 지역이나 경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학제가 그리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온종합병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저희들은 구성원들이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모이기도 쉽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학제 팀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을 수가 있고, 저희 온종합병원 다학제 팀이 이제 저희들이 온종합병원 암센터 개소와 함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유성일 교수님, 저 이렇게 저희 팀들 모여서 실제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코만 하나 찍으면 가능하게 되고, 우리가 치료가 의사결정이 안 돼서 지지분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순서를 바꾸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종합병원 암병원이 혈액종양내과 진료 개시와 함께 저희 4월 달부터 진료를 시작했고, 최근에 암극복 특별 강좌도 4월 달에 가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뇌를 뒤집어 보면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저희 온종합병원 암병원은 어떤 그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고민하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암센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